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0월 23일 시장 마감 및 코멘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선물이 지금 장중에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니케이, 그리고 상해 종합, 그렇게 아시아 증시, 같은 시간대 아시아 증시 모두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라던가, 뭐 한국 증시라던가, 뭐 일본 증시라던가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다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더 도드라지게 나타났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너무 안 좋은 상태고, 사실상 그 문제의 원인은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 지수가 투매가 되고 좀 하락이 나오고 가격이 이제 저평가 혹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치나 가격이 오더라도 그 기관은 방어를 해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의지가 있는데 외국인이 너무 의지가 없고 지금 지속적인 어떤 매물 폭탄을 계속 던지고 있는 상황이죠. 뭐 굳이 매수한 거를 판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공매도가 또 외인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쨌든 해외 증시를 토대로 해서 지금 증시가 하락으로 갈 거라는 거, 그리고 하락 추세가 지속될 거라는 것에 베팅을 하는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외국인의 의지와 생각이 지금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 지금 차트 자체는 사실 이제 이격도, 그러니까 이평선에 따른 이격도 많이 커진 상태고, 어떤 그 흐름 자체도 투매가 이미 나오고 수급적으로도 좀 정리가 어느 정도 된 상황이라 여기서 지속적인 급락이나 투매가 나올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일반적인 어떤 분석에 의하면 그런 거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는 흐름인데 이제 외국인이 그 원래 수급이 엄청 안 좋거나 수급이 엄청 강하면 차트 같은 거 무시하고 뚫어버리기 마련이죠. 그래서 아주 시장이 좋을 때는 차트를 무시하고 뚫어버리면서 오를 수가 있는 거고, 수급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차트 같은 거 무시하고 일반 원칙 같은 거 무시하고 밑으로 뚫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같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그런 외국인의 플레이와 수급과 의지가 너무 안 좋게 나오면서 그런 점이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시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의지가 가장 키포인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해외 악재라던가 외국인의 의지가 개선이 되고 악재가 소멸되고 좀 미국 증시라던가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뭐 러시아, 최근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러시아, 사우디, 뭐 중국, 뭐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고 그런다고 한다면 이제 소멸이 되면 다시 회복이 가능하다는 뜻도 되죠. 예. 투심이 살아나면, 지금 외국인의 키포인트고 외국인이 문제인데 외국인 투심이 살아나면은 이제 다시 회복도 가능하다라는 일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무너지면 안 되는 위치에서 지금 또 재차 무너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전반적인 기술적인 이유라던가 수급적인 이유보다는 외국인이 억지로 차트를 계속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고요. 그 지금 어떤 미국의 상황, 특히 주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분쟁의 중심에 있고
미국 증시를 일단 전 세계가 다 중시하고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거가 이제 11월에 있죠. 그리고 뭐 다양한 정치적인 이슈로 어떤 정치가 모든 일에 가장 윗선에 있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경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증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어찌 보면은 선거 전에 많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또 그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지금 보통 뭐 어느 나라 정치든 간에 어떤 뭐 포퓰리즘이든 간에 그런 전략, 선거 전략이든 간에 어떤 지금 현 정부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전략에는 어떤 대내외적인 이슈라던가 혹은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를 단결시키는 그런 식의 전략은 항상 많이 써왔었죠. 역사적으로 항상 많이 써왔고 항상 효과가 있는 혹은 뭐 국민들이 싫어할 만한 이슈가 있으면 뭐 스포츠라던가 혹은 스캔들이라던가 이런 걸로 덮는 거 그런 거는 뭐 이제는 의심할 필요가 없이 워낙 전통적인 정치 기술이니까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유독 이슈가 많고 싸움이 많은 것도 우연의 일치만은 아니겠죠. 모든 것을 다 계산을 하고 어떤 국제 정세라던가 이런 거를 읽는 사람들이고 뭐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정부 이제 특히 미국 정부는 세계 정부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서 전략을 짜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컨트롤되고 계획하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떤 국가 간의 분쟁이나 이런 경우는 선거 전후로 해가지고 변화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시간이 해결해 줄 만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바이오주가 많이 상승을 함으로써 코스닥이 폭등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코스닥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도 역사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예 펀더멘탈이 증가한 증시, 그러니까 실적이 증가하고 주식 자체가 펀더멘탈이 증가가 한 경우는 어떤 악재가 소멸이 되고 그리고 뭐 굳이 우리가 증시 전체를 다 다루는 건 아니니까 괜찮은 주식을 우리가 매매를 한다면 매수를 한다면 어떤 그 주식 자체에 문제가 없으면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을 해주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억지로 좀 억지 부리듯이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라 어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런 그래도 리스크 관리는 해주면서 현금을 만들어주면서 이제 최선의 대응을 해주면서 하락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찾아가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게 가장 이득이고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하락장에서의 전략들은 최근에 이제 제가 한 몇 주 전인가요? 뭐 10월 초였나? 하여튼 제가 그 카페 하락장에서의 전략 글을 써둔 게 있었죠. 그거를 참고를 한번 더 하셔도 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인버스 ETF의 활용이라던가 뭐 품절주 하락장에서 움직임이 좋은 품절주의 활용이라던가 뭐 그 외에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뭐 대북주가 하락장에서 좋을 경우가 있고 혹은 뭐 정치 테마주가 하락장에서 수급 몰이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상황에 맞춰서 하지만 주로 하락장에 단골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거는 인버스 ETF는 어차피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을 보는 거니까 뭐 100%죠. 100%고 하락장에서 품절주가 많이 움직여주는 경향이 뚜렷이 있고 그리고 어떤 정치 테마주 그리고 북한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북한과의 협상과 평화무드지만 북한 리스크 때문에 이제 전쟁 리스크나 이런 것 때문에 움직여 주는 경우는 뭐 방위업체나 뭐 그런 것들이 하락장 대비책이 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은 없는 거고 뭐 북한이 갑자기 전쟁을 일으킬 분위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뭐 전략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겠고 그저 이제 뭐 종목도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물려 있으면 안 좋은 점이 이제 그 어떤 종목에 물려 있으면 그 종목에 대한 편향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복이 못할 종목인데도 계속 들고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식은 웬만하면 물리지 않는 게 좋고요. 일단은 대피를 했다가 냉정하게 시장의 흐름을 항상 체크를 하면서
조금 평단 손해 보더라도 나중에 추세가 확실할 때 들어가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내가 손절한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또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추세가 이탈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를 어차피 안 들어갈 주식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 그거는 어찌 보면 아이러니한 거고 좀 어색한 거죠. 어색한 거고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차피 투자 스타일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고 보는 관점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해외 증시와 연계를 해서 어떤 국내 시장이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렸고, 그에 따른 대응책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 관련해 가지고는 코멘트를 이렇게 드렸고요. 오늘 종목 이제 섹터와 종목 쪽으로 이제 들어가 볼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산림협력, 그러니까 대북주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 같이 움직이는 이제 흐름이 있었죠. 근데 산림협력 회담 때문에 이제 부분적으로 움직여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게 철도라던가 뭐 그런 걸로 좀 퍼지기가 쉽지가 않은 게, 언젠가부터 계속 이제, 언젠가부터는 아니고 특정 시점부터 이제 계속 미국이 대북 제재, 유엔과 미국이 대북 제재에 관한 이야기를 꾸준히 이제 우리나라에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측에서, 우리 정부 측에서는 계속 밀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눈치 보느라 못하는 모양이죠. 지금 유엔이나 미국이 허가를 한다면 당장이라도 북한 지원과 경제 협력을 지금 하려는 모양새고, 지금도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안 풀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가 지금 걸려 있고,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다 같이 움직이는 흐름은 이제 조금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고, 만약에 다 같이 움직이더라도 반등이나 이 정도로 끝날 확률이 있고, 그런 경우는 조금 위험하죠. 아무래도 매매 확률이 좀 떨어지고, 지금 오늘같이 산림협력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대북 제재를 조금 벗어나서 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11월 중에서 이제 뭐 오늘 나온 재료는 조만간 11월 중에 이제 시작을 해서 내년 초까지 해가지고 어떤 산림의 병해충 같은 거 방제하고, 양묘장을 현대화하고 좀 더 개발하고, 저번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었죠. 그래서 양묘장 관련 얘기가 나와 있었는데, 뭐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그런 것만 있었는데, 뭐 직접적인 조림 사업 관련한 것보다는 병해충이나 뭐 이런 그리고 나무를 키울 때 비료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농약 혹은 비료 관련주인 이제 경농, 조비, 아시아 종묘 뭐 이런 것들, 특히 경농과 아시아 종묘 뭐 요 정도 두 개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괜찮은 점은 지금 경농이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해줬고 수급세가 강한데, 어차피 딱 보면 아시겠지만 경농이 시가총액이 더 크거든요. 아시아 종묘가 원래부터 시가총액이 작은 주식이었고 변동성이 좀 있는 주식이죠. 근데 원래 아시아 종묘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는 제가 예전에 분명히 말씀을 한 번 이상은 드렸을 텐데, 테마는 뭐 주식시장의 무슨 테마든 일단은 가장 대표적이고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 주식, 그리고 거래량, 시가총액이 왜 되는 주식을 얘기하냐면 어느 정도 거래가 많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은데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많이 일어나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왜냐면 등치 자체가 작은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테마가 가장 강하게 나올 때는 덩치가 어느 정도 있고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대표 주식이 먼저 움직입니다.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이제 테마가 끝물이 된다면, 혹은 뭐 그 테마 자체가 아주 강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시가총액이 작고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주식들이 마지막에 움직이거든요. 왜냐, 걔네들이 수급이 부족하고 대표적인 주식을 끌어올리려면 거래량이 많이 필요한데, 좀 마이너하고 시가총액이 작은 거는 거래량이 적어도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적어도 많이 변동폭을 크게 줄 수가 있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하락기나 시장이 부진한 시기에 시가총액이 작은 품절주가 움직이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런 논리로 좀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테마는, 보통 큰 테마는 뭐 중간중간에 변수는 있고 뭐 어차피 뭐 정확하게 비례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성향이 항상 있어요. 주식시장은 절대 그게 지금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하고,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경농이라던가 지금 그 애초에 남북 경협이 최초로 시작을 할 때 움직였던 그런 대표적인 주식들이 나중에 가서는 조금 부진해지고, 나중에는 뭐 아시아 종묘 같은 이런 가벼운 주식이 뜨게 되고, 뭐 나중에 뭐 광물 자원 같은 경우에는 뭐 티플렉스 같은 게 뜨게 되고, 뭐 하여튼 그 후속주, 그러니까 후속 대장주라고 뭐 명칭을 붙일 수가 있겠네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점점 테마가 끝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논점에서 봤을 때 그런 관점을 저는 알고 있으니까, 지금 경농 같은 경우는 원래는 무거운 주식이고 거래량이 많이 일어나는 주식인데, 오늘 경농이 아시아 종묘보다 상승폭이 크고 마감도 상한가로 마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같은 게 테마가 끝물이라면 아시아 종묘가 그 상한가로 마감을 해줘야 되고, 그 최근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면서 더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어야 됩니다. 근데 전통적인 대장주가 먼저 움직여줬다는 것은 그만큼 이 테마가 그 좀 더 변동성이 더 있을 수 있고 수급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하나 뭐 이거는 뭐 어차피 제가 일반 원칙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따라서 경농을 관심주로 보고 변동성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뭐 100%는 어차피 없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에 맞게 흐름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내일 흐름이 또 어떨지, 매수 기회를 줄지 뭐 그런 것들도 계속 봐줘야 됩니다. 허나 일반적인 주식시장의 테마들의 사이클이나 원리 원칙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굳이 대북주나 뭐 이런 거나 뭐 재료는 상관없습니다. 재료는 어차피 계속 바뀌고 항상 주식시장에 재료가 있으니까, 혹은 실적 증가도 재료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재료는 항상 있거든요. 근데 허나 그런 재료나 이런 것들의 테마가 형성되거나 집합군으로, 여러 종목이 집합군으로 움직일 때는, 집합으로 움직일 때는 항상 그런 수급적인 특성과 논리와 일반 원칙이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알고 가셔야 실력이 늡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경농과 아시아 종묘 정도 보시면 되겠고, 가장 강하게 움직인 게 경농이니까 경농을 주시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DPC 같은 경우는 기존의 강한 추세, 허나 이것을 예측하고 잡기엔 좀 리스크가 너무 크죠. 뭐 자율적으로 손절 잡고 하는 거야 뭐 본인의 선택이지만, 일단은 지금 DPC 뭐 어차피 이때부터 목요일부터 이때부터 뭐 계속 재료라던가 이런 얘기 드렸죠.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오늘도 강한 폭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고요. SNU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상당히 적은 편이고, 어떤 반등, 어떤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대한 반등, 최근에 뭐 디스플레이 관련 업체나 그 OLED, OLED 관련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하락이 지속적으로 너무 커가지고 이런 식의 반등이 나오기도 하죠. 지금 SNU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이제 그 제조 장비 공급 계약 그 체결한 공시 소식이 있어가지고 더 이제 강한 거래량과 움직임을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체크만 한번 드리고요.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변동성이 큰 주식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차트라던가 이런 것도 잘 안 지키고, 기술적 분석도 잘 안 지키고, 뭐 그냥 좀 쉽게 말해서 발광을 많이 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뭐 거래하기가 쉽지는 않은 유형에 속하고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주식이 뭐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단타자들도 되게 유형이 다양하니까. 근데 뭐 별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부국철강 오늘 이낙연 관련주로 해가지고 강하게 움직여줬고요. 그래서 그 오늘 움직인 이낙연 관련주 중에서는 제일 괜찮게 움직여준 모습이고, 차트는 지금 매물대에 걸려 있지만 그 조금만 지지를 해주고 소화를 해준다면 좀 괜찮은 움직임, 변동성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정치 테마주가 계속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 종목에 넣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부국철강은 마찬가지로 최근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그 정치 테마에 의한 단기 변동성 정도로의 관점을 보시고 매매를 하시거나 혹은 뭐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특별히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재무라던가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고, 그 뭐 이낙연 총리가 어쨌든 간에 지지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뭐 봐줄 필요는 있겠습니다. 뭐 그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 다른데, 지금 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좀 독단적으로 움직이다가 지금 부국철강도 같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이월드와 부국철강 이런 게 같이 움직여주는 상황에서는
유승민 관련주도 사실 지금 시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세진 않죠. 굉장히 세진 않은데 그래도 먹거리가 되어주고 있는 만큼 이낙연 총리도 지금 이 정도의 움직임이라면 이제는 좀 봐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DAP는 딱 보셔도 거래량이 적죠. 거래량이 적은 거에서 보실 수가 있듯이 조금 후발적으로 오른 모습이고요. 유시민 관련주인데 그 유시민 관련주에서는 그 보혜양주가 지금 거래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가장 괜찮습니다. 그래서 괜히 거래 안 일어나는 거 샀다가 뭐 답도 없이 물리지 마시고, 물론 거래가 안 일어나는 거 뭐 좀 마이너한 주식을 사면은 뭐 어찌 보면 장점이라고 볼 수는 있는 게 한 번 오를 때 폭발적으로 오르는 그런 상황이 가끔씩은 옵니다. 근데 허나 어찌 보면은 더 도박성이 돼버리는 거죠. 그냥 대장주가 항상 수급이 가장 잘 들어오고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는 게 대장주이기 때문에 엔간하면 대장주를 보시는 거를 권유드리고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나중에도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 좀 나오고 있으니까 또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게, 거의 대부분 정치 테마주는 인맥주 먼저 움직입니다. 보통 뭐 대선이나 이럴 때도 인맥주 관련해서 먼저 움직이고, 본격적인 대선 테마 관련 이제 시즌이 되면은 인맥주부터 움직여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 사업이라던가 뭐 사돈의 팔촌에 뭐 되게 이상한 거까지 다 연관을 지었고, 뭐 어디 나중에는 그런 게 나옵니다. 뭐 어디 포럼에 참석했는데 같이 사진을 찍었다던가, 혹은 뭐 알고 있는 사이라던가, 뭐 그런 것도 관련이 되기도 하고, 어느 자리에서 만나서 악수를 한번 했다던가 뭐 그런 게 관련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뭐 지역, 그러니까 뭐 어디 누구가 어디 출신인데 그 지역에 뭐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다, 뭐 그런 것도 이제 관련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서 대장주로 인정을 받느냐, 사람들의 인식에 머릿속에 박히느냐. 그러니까 뭐 반기문 하면 성문전자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뭐 문재인 하면은 뭐 우리들 휴브레인 뭐 이런 거, 휴브레인 맞나요?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딱 이제 들어오는 거, 뭐 그런 인식,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특히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회사에서 부정을 해도 상관이 없고, 뭐 재무가 안 좋아도 상관이 없고, 뭐 다 상관없습니다. 뭐 테마주, 정치 테마주 하면서 뭐 재무 보고 하고 뭐 이런 거는, 물론 이제 망하지 않을 기업을 선택하는 게 뭐 똑같은 조건이라면 좋죠. 좋은데 재무가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테마주는. 네, 그래서 뭐 그래서 나중에 또 계속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정도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 관련해서 얘기를 좀 많이 드렸고,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여러모로 테마주 관련해 일반 원칙들 설명해 드렸는데 되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한번 학습을 해두면은 계속 쓰일 수가 있는, 지속적으로 이제 변치 않는 시장의 원리이기 때문에, 물론 시장은 항상 뭐 유행이 있고 주도하는 테마가 있고 주도주가 있고 뭐 그런 건 항상 계속 바뀝니다. 그 뭐 어디 선호되는 차트 같은 것도 계속 바뀌고, 왜냐면 시장 지수 전체가 움직이면 개별주들의 그런 차트들도 또 같이 움직여주고, 또 개별적으로 차트가 좀 다르게 움직이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또 차트가 비슷하게 움직여주고, 그런 것들이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행은 다 있으나 일반적인 원리 원칙은 이제 계속 바뀌지 않는 그런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뭐 다른 원칙들도 많지만 항상 예시가 있을 때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때 생각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학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정도 학습하시고 공부하시고 하락장 대응 잘 하시고 주식 관리 잘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